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시뿔입니다. 네, 저희는 진행을 맡은 구한이 서승현입니다. 네, 요즘 제 최고의 관심사 뭔지 아시나요? 어렵네요. 콧물? 거짓말. 여기 써져 있으면서 네, 바로 코로나19 방역인데요. 제가 원래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도는구나 하면 그렇구나 막 약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잡힐라 하면은 다시 확산되고 이제 잡혀가지고 뭐 오프라인 수업 하겠다 싶으면은 또 확산되고 이게 막 반복이 되니까 진짜 좀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완전히 끝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요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적인 측면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전문가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방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문경환 시사 칼럼니스트를 모셔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런 거 혹시 자가격리 해보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은 없어요? 네, 자가격리 며칠 전에 한번 당했죠. 네. 아.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는데 너무 겁나가지고 자가격리를 했어요. 3차 접촉자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나만 걸리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이렇게 또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잡히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된 거의 가장 핵심은 8월 15일 날 전광훈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방역 수칙을 무시하면서 집회를 강행한 것도 문제인데 그 이후의 모습도 진짜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광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뭐 확진자를 매번 발표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허점이 있고 이거 다 허구다, 부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전광훈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확진 이후에 막 병원에서 탈출을 하기도 하고 방역하시는 분들 멱살을 잡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너네도 걸려봐라? 막 이런 식이던데 정말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죠. 또 그걸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거는 고의적인 거 아닌가? 정말 코로나19 확산을 작정하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딱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그러면 이제 답은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내리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약간 음모론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음모론인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코로나가 가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광화문에 코로나를 뭐 퍼뜨렸다, 일부러 정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그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뭐 음모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뭐 현실 도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 보통 이제 음모론에 빠지거나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현실에서의 어떤 무기력감, 패배주의, 허무 이런 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빠졌을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이제 태극기 집회라 보면 되잖아요. 태극기 집회가 기본 뭐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미래통합당 지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몇 년 지내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부활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이 인생의 끝에 몰리면 아무거나 막 마구잡이로 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우리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불안감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이런 현실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좀 비정상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실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누구죠? 국회의원이야. 네.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데. 네. 말하고 살짝 고민했어요. 맞나?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이 방금 말했던 그 전광훈과 그 교인들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또 큰 문제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집단의 일탈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를 참여하는 것도 참 문제인데 마스크를 안 끼고 참여를 하는 사진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은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뭐 햄버거를 돌렸다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 이 사람도 당원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다면은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집회를 참가할 것을 독려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런 국가 방역 수칙을 다 어기면서 진행된 불법 집회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누구도 아니라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정치인이라면 항상 하는 말이 자기들은 다 국민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 자기들의 생각은 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 속으로야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작정하고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진짜 막 안달이 난 사람들 같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 국민을 위한 그런 명분 같은 건 이미 이제 저버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재인 정부를 최대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거의 영혼을 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널리 퍼지면 정부 방역 실패한 거고 정부가 매우 곤란에 처하게 되고 막 경제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정부 지지율 떨어지고 그럼 자기들한테 기회가 온다. 이거 외에는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그 온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자기가 이게 코로나가 퍼지면 우리한테 유리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좀 과도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건 생물학전을 하는 테러 집단이다. 세균전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아놓고 거기서 막 마스크도 안 쓰고 사람들 막 다 침 뱉고 있고 햄버거 돌리고 있고 이거는 코로나를 열심히 전국에 퍼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그 도시가 아니라 군이에요. 저 산골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래 코로나 환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확진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에 다녀온 교회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이런 산골에까지 코로나를 퍼뜨리는 정말 지독한 이런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이건 저는 거의 테러에 가깝다. 국가를 마비시키기 위한 테러에 가깝고 거기에 준해서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정광훈은 사실 저는 얼굴 마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서 정광훈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 정치 집단 미래통합당이 진짜 본체다. 여기를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변명 중에도 큰 거 하나는 바로 이거잖아요. 사법부에서 허가해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또 사법적폐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초에 이 서울시 집회 금지 조치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10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2건만 허락이 됐는데 이거는 또 하면서 노동자들의 집회, 대학생들의 집회 이런 건 다 허가를 또 안 해줬잖아요. 이것도 한편에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론 정광훈 목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준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 범행이 재발할 공산이 크다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석을 허가해줬고 정광훈 이 사람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고 이 코로나19도 확산시켰잖아요. 이런 사법적폐들이 보석을 허가해주고 그리고 이런 집회를 또 허가해줌으로써 이런 정광훈과 미래통합당 이런 세력들의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 이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헌법에는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과연 판사가 있을까? 판사들도 어차피 다 공무원들이고 출세를 생각하고 있고 되게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을 보면은 되게 정치적인 판단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10개 중에 그래도 8개는 불허를 했으니까 나름 열심히 막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10개 집회가 구분이 되는 집회가 아니에요. 실제 광화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광화문 곳곳에 집회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집회를 가겠다라고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광화문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다 문재인 욕하고 있으니까 어느 집회를 참석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개 중에 몇 개를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0개를 다 막아야 되는 거죠. 다 막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판사 입장에서는 소규모 집회니까 허락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명 참석한다고 해놓고 10만 명 참석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판사였다라고 생각도 되고 또 하나는 판사들이 잘 생각해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는 지금까지 거의 그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에 전혀 받지 않아온 그런 이제 세력들인데 이런 데가 이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판사가 진짜 저는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아예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판사는 판결로 인해서 그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걸로 누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인 거죠, 완전히. 그런 이제 자기가 왕인 그런 이제 나라에 살다가 사법 개혁을 한다는데 내키지 않죠. 막고 싶겠죠. 그러면 이 정부가 사법 개혁에 막 속도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부를 괴롭히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극기 집회 막 해가지고 이 정부를 막 곤란하게 만드는 걸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사법개혁 해야 된다. 빨리 판사들이 내가 마음대로 판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진짜 이번에 정광훈 풀어준 사람하고 광화문에 그 집회 허가해준 그 두 판사는 국회에서 진짜 탄핵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한번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 현실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K-방역이라고 불리는 이 K-방역 속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요.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뭐 다들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주한미군들이 이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거기 막 돌아다니고 옆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미군들만 마스크 안 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특히 심했던 게 이제 미국 독립 기념일에 부산 해운대에서 모든 방역 수칙을 다 어기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난동을 피웠던 게 되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일대에 있었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던 일도 있었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 주둔구 지휘협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우리 외국인들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이거 다 체크하고 격리시켜놓고. 네, 2주간 격리 다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관 검사 없이 바로 들어오고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하려면은 철저하게 딱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애는 게 가능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10년 좀 더 됐는데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소고기 사태 혹시 아시죠? 네, 초등학교 때. 그렇군요. 그때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미국산 쇠고기에 이제 광우병 위험이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에 수출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라고 하면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미국에서 오케이라는 돼요 라고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검사한 걸 우리는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한미군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 검역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한미군이 저거 진짜 코로나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알고 싶은데 미국에서 우리가 검사했는데 멀쩡해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2주간 격리하고 있어 라고 하면 그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 우리가 전혀 참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냉정히 말해서 한국 정부가 지금 주한미군이 몇 명 있는지 과연 알고 있을까? 주한미군 기지 어디에 몇 명씩 있는지 오늘 몇 명 들어왔고 몇 명 나가는지 과연 파악하고 있을까? 전혀 파악 못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통보해주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왔구나 나갔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코로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알려주면 아는 거지 미국에서 안 알려주면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2주간 제대로 격리 조치를 지키고 있는지, 외출 안 하고 자기 기지 안에만 있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코로나가 얼마나 퍼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주권의 문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상은 우리나라 규정에 따라야 되고 우리 정부의 통제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실 주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런 주한미군 관련해서 또 우려되는 게 있으면 지금 이 촬영일 기준으로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 한국 입국자들이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더러 평택시의 이 코로나 확진자 중에 70%가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훈련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검역 주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가 그렇게 K방역을 앞세우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긋나잖아요. 이렇게 국가에 좀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또 검역 주권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의문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된 거 아시죠? 아, 네, 맞아요. 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예비군 훈련 제도가 만들어지고 최초래요. 전국적으로 모든 예비군 훈련이 취소된 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군에서도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다. 근데 왜 이럴까? 문재인 정부가 미국한테 사기를 당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사기를 당했냐면 전작권 환수될 거라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동이 전작권 환수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한미연합훈련도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환수 받을 수 있다. 무기 구입도 막 국방비지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시기보다 훨씬 국방비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 무기를 충분히 갖춰놔야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미국한테 완전히 속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너네 전작권 우리가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기준선 여기 있으니까 이것만 넘어봐. 이것만 넘어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나? 좀 열심히 해볼까? 그래서 미국이 시키는 걸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거 하면서 무기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있고 훈련도 자기들 필요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전작권 환수를 위한 어떤 점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군 측에서 요구한 영역만 하고 있지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영역은 다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뉴스 나왔는데 그 미국에서 얘기한 전작권 환수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최근에 또 대폭 올렸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몇 개에서 또 몇 개로 더 늘려가지고 야 너네 이것만 합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더 합격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 충족할 때쯤 되면 또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네 잠수함도 한 대 더 사야겠는데 너네 비행기도 하나 더 사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할 거라는 거죠. 여기에 정부는 저것만 하면 되나 보다. 저것만 하면 되나 보다. 이게 전형적인 그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전작권 환수라는 게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왜 미군한테 검사를 받나? 우리가 무슨 그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줘. 이렇게 원래 우리 건데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돌려받아도 되는지 자격 좀 테스트 좀 해주세요라고 미국한테 그 부탁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건. 돌려받아도 행사 못합니다. 이렇게 돌려받으면. 그래서 저는 진짜 돌려받을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군사 주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자. 그러면 돌려받을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해야지 미국한테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참해요. 진짜 우리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도 뭔가 미국한테 휘둘리는 모습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완전 없애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방역수칙 진짜 철저하게 지키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 뭐라고 보시는지. 네. 한국이 사실 K-방역 되게 자랑스럽게 세계에 내놓을 만큼 잘 했는데 이게 뚫린 게 2번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이 신천지고 한 번이 그 정광훈이란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둘 다 종교예요. 그리고 이 두 종교가 다 미래통합당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종교를 앞세워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고, 이게 저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라는 게 약간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빼놓는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 신천지 때도 우리가 되게 좀 황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의로 지금 방역을 허물어뜨리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대놓고 방역을 허물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로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심지어 국민들은 커피숍에 가서도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요. 지금 식당에 가서도 마스크 다 끼고 있고, 맞아요. 밥 먹을 때만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사진 맞아요. 내리고. 혼났어요. 카페에 갔는데 올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거 대면 예배를 무조건 해야겠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 안 하면 뭐 큰일 난대요. 지옥에라도 가나 봐요.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국민들을 약간 우매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 종교들이. 그래서 거의 약간 반 좀비로 만들고 있는 그런 것 아닌가 싶고, 이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성적 판단 못하고 어리석을수록 정치하기가 편하거든요. 표 긁어 모으기 편하고. 그래서 이 좀 약간 의도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좀 우매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종교 문제, 거의 사이비 종교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이 수면 위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미군에 의해서 코로나가 퍼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글을 봤는데 정광훈이 제목이 정광훈이 큰일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지지자거나 정광훈 지지자인 줄 알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몇십 년간 보수 지지자였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등을 돌렸다고 정광훈이 정말 큰일했다 이렇게 풍자하는 글이더라고요. 진짜 이런 것처럼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누가 적폐인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미래통합당, 정광훈 같은 이런 이상한 교회들, 정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들,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렇게 좀 적폐 세력들이 코로나19를 통해 다 드러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전면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3차 접촉자가 됐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상태로 집에 가서 애들한테 내가 또 퍼뜨리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애들은 2차 접촉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아니구나 지금 생각이 됐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이 접촉자가 된 게 뿌리가 다 광화문 집회였어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이 일을 겪은 사람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전국에 지금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광화문 태극기 집회 하나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 정말 문제가 있고, 제가 진짜 겪어보니까 집안에서 막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방 안에 갇혀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진짜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나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막 제가 이제 접촉을 했으니까 2차, 1차 접촉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검사 결과 빨리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음성 나와가지고 진짜 막 만세 부르면서 마스크 막 벗고 막 그랬는데, 진짜 이 모든 이 국민들의 불편,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불편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아마 치명타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정부는 OECD 중에서 한국이 제일 낫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나은 게 아니거든요.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갈 건데 이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이 문제,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거 팔자려니 하고 삭히면 안 된다. 이 문제를 일으킨 주범들이 있다. 우리가 이 주범들에게 이 분노를 쏟아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주범들을 꼭 잡을 수 있는 활동들을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상큼한 정치시사 방송 시사플러스 시백이었습니다.